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올해 이동하는 것과 내년에 이동하는 것은 그 금액이 뭐 한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 말고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급지를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뭐 여담을 간단하게 하나만 하자면은, 제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 위주로만 조금 이렇게 계속 노출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찍는 이런 영상들은 내용들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희한하게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아니면 저만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조회수가 좀 안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주변에 이제 요런 거가 이제 관련된 사람이 있겠다, 이런 사람이 계시다면은 저희 널리 퍼뜨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무주택자의 소망은 주택을 갖는 거고, 1주택자의 소망은 뭐 2주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게 이제 소망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에 거주를 하시는 분은 서울로 오고 싶어 할 거고, 뭐 경기도 경기 나름입니다.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은 아무래도 강남으로 오고 싶어 할 거고,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도 강남 안에서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좀 가고 싶어 하겠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현재 집에서 저쪽 집을 가려면은 한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해가지고 그 집 빼기 우리 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20억이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5억이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더 있으면 이제 가겠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까지도 고려를 하죠. 자, 근데 이 1가구 1주택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뭐 1가구 1주택을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양도세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제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관심을 안 갖거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양도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올해 이동하는 것과 내년에 이동하는 것은 그 금액이 뭐 한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양도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1가구 1주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갭 투자를 하지 않은 유형, 즉 1가구 1주택인데 그 집에서 자신이 사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 등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 직장은 저기 지방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집은 살 수 없어가지고 뭐 서울에 뭐 집을 샀다든지, 이런 경우로 자신의 집은 전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곳에서 임대를 사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집에 거주를 하지는 않았겠죠. 뭐 여튼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부분은 1번 사례에 해당이 돼요. 1가구 1주택이면서 그 집에 내가 사는, 뭐 이런 유형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17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 가격이 확 올랐죠. 뭐 그전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확 오르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청약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되는 30대가 2번 루트를 통해서, 즉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매수자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또한 1번 유형이 대부분이었던, 즉 1가구 1주택에 자신이 거주하는 그때에는 이 많은 집들이 9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없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 뭐 이런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1가구 1주택에 9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냥 양도세는 비과세였던 거죠. 그러나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것들은 거주 요건은 무조건 채워야지 이 세액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이제는 양도세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뭐 2년만 거주를 하면 되네, 그럼 비과세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주택들이 9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인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버는 게 죄다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겨우 내 집 마련해가지고 하나를 마련을 했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양도세로 많이 뜯긴다, 이래버리면 누군가는 똑같은 조건에서 1억을 벌 때 나는 똑같은 조건에서 뭐 8천만 원 뭐 이렇게밖에 못 버는 거죠. 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원래는 이제 10년을 그냥 보유만 하더라도
80%까지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9월 13일 날 발표를 한 9.13 대책에서는 2020년 1월 1일서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을 거주를 해야만 80%를 해주고 2년을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까지만 해준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그게 지금이죠. 2020년. 결국에 이 양도세 앞에 그냥 거주 요건 2년만 더 들어간 겁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만 냈으면 이제 크게 뭐 복잡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2019년도 12월 16일 날 발표를 한 12.16 대책에서 다시 한번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바뀐 지 1년 만에 거주 1년마다 4%씩, 그리고 보유 1년마다 4%씩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해야지 각각 40%씩 해서 80%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이 된 건데, 자, 그럼 이게 말만 제가 이럴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올해 팔았을 때,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 내년에 팔았을 때 과연 이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걸 한번 사례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10억에 사서 3년 거주 8년 보유를 한 현재 시세 15억 아파트를 이제 파는 걸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도할 아파트 차액은 5억 이상이지만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 5억이 전부 차액으로 잡히진 않아요.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만큼을 곱하면은 40%가 나오는데, 그래서 5억의 40%인 2억만 차액으로 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가정을 했던 게 2년 이상 거주에 8년 보유라고 했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64%가 되는데, 이 2억에서 64%인 1억 2,8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7,200만 원이 됩니다. 이 7,200만 원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세율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해당이 되는 7,200만 원의 세금은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누진공제가 522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액을 빼면은 최종적으로 양도세는 1,20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년 2021년도에 팔게 될 경우, 그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주기간은 3년 동일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 늘었죠. 그래가지고 보유기간은 9년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실질적으로 차액은 5억인데 여기다가 이제 비율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양도 차액으로 실제로 인정되는 거는 2억이죠. 자,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년 거주 12%하고 9년 보유 36%가 인정이 돼가지고 총 48%인 9,600만 원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이 금액을 공제를 하면은 1억 400만 원이죠. 자, 아까 전에 제가 올해 팔게 될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64%가 인정이 된다 그랬는데, 내년에 팔게 될 경우에는 심지어 보유기간이 1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6%가 적은 48%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누진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한 3,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역시 누진공제가 적용이 되고 그 금액인 1,490만 원만큼을 제외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세금은 2,150만 원이 됩니다. 자, 똑같은 조건의 집을 단순히 시간이 올해 파는 거냐 아니면 내년에 파는 거냐에 따라서 세금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필요경비를 포함을 시켰다면은 그 차액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반대로 내년이 돼가지고 만약에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가격이 오르고 이사 갈 집도 가격이 오른다, 뭐 그 갭의 차이는 똑같이 한 5억 정도가 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매도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양도세가 늘어나고, 새롭게 취득을 하는 그 취득집에 대해서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취득세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내가 현재 1주택자인데 더 좋은 급지로 나는 이동을 할 계획이다, 올해 아니면 내년 안에 이동을 할 계획이라면은 집값이 현재 그대로인 거를 가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년보다는 더 세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올해이다 보니까 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